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장기간 표류하는 창원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에 나섰습니다. 5차례에 걸친 공모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 등 우여곡절을 겪은 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장기 표류 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산 해양 신도시. 64만 제곱미터 인공섬 가운데 32% 땅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5차례 공모 끝에 선정한 것이 2021년 10월입니다. 창원시는 협상 결렬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통보했습니다. 2년 1개월에 걸친 13차례 협상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쟁점 가운데 공공기여와 지역상권 상생 방안, 랜드마크 조성은 합의를 이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을 요구한 민간 사업자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창원시는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가 공모에 제출한 사업 계획과 달리 오피스텔을 추가 허가할 경우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이게 중개 사항이다 보니까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현대산업개발 측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성 악화를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공기여 요구로 협의가 지연되다 갑자기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이유로 협상을 종료해 당황스럽다며 사업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창원시는 6차 공모를 통해 새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그려진 채 20년 난제로 남은 창원 마산 해양 신도시. 인공섬 조성 비용 3,400억 원에 대한 창원시의 이자 부담만 매년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한창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시기죠. 경상남도도 올해보다 줄어든 12조 원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경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예산이 줄어드는지 도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송현종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2조 570억 원, 올해보다 437억 원, 0.4% 줄어든 규모입니다. 경상남도가 본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IMF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도민들은 그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예산 편성 열흘이 지나도록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어떤 취지와 이유인지 공개 설명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적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 함께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줄인 것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 또 민선 7기 경상남도 부채가 1조 원으로 늘어나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감액 편성의 이유입니다. 4년 동안에 1조 1천억으로 늘어났다는 거 어떤 해는 3,500억 원을 빚을 냈더라고.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예산 감축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도민 의견 수렴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거고요. 또 예산 편성 때 세부 내역 비공개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한 방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너무 완전 무결한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자기 확신이거나 아니면 감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불신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예산안을 편성하고 바로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프랑스 그레노블은 한때 공업도시로 이름을 날렸지만 30년 전에는 지금의 창원 국가산업단지처럼 쇠락의 기로를 마주했었습니다. 그 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건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이 뭉친 자이언트 프로젝트 덕분이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지금은 유럽 첨단 산업의 거인이 됐습니다. 자이언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차로 7시간 달려 도착한 곳.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이 감싸고 있는 이 도시는 그레노블입니다. 산지 지형 덕분에 1800년대 후반부터 수력 발전이 시작됐고 전기가 생겨나자 공업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산업 공단은 30년 전부터 시작된 4차 산업 열풍에 낙후와 쇠락의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레노블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2008년 자이언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한 그레노블 혁신의 약자를 딴 자이언트 프로젝트. 국립기관 2곳과 연구소 3곳, 대학 3곳 등 8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신소재 등 첨단 연구 분야의 특화한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이언트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 그레노블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기초학문보다 기업의 일선 경영에 참여하는 데 주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학협력 프로젝트들이 고스란히 교과 과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Qui produit l'innovation parce qu'elle participe à un certain nombre de projets nationaux, internationaux, européens qui sont financés, parce qu'elle accompagne aussi des institutions sur des projets fondamentaux ou apporter des solutions. Et on a cette particularité de pouvoir mettre autour de la table des enseignants-chercheurs de haut niveau, des entreprises et puis aussi des étudiants parce que ça permet de dégager un regard différent. 학생들은 4년의 정규과정 가운데 평균 1년 5개월을 기업과 함께 일하고 졸업생 80% 이상이 협업한 기업에 입사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이는 이 사례처럼 자이언트가 다른 도시 3단 프로젝트와 가장 차별화된 점이 바로 기관과의 연계입니다. 그레노블의 대학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다른 대학들과 달리 도시 전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레노블이라는 도시 자체가 캠퍼스와 같은 겁니다. 실제 그레노블의 7개 대학 단과대들은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구역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주택가와 도심 속 곳곳에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들어섰습니다. 서로 간의 벽이 자연스레 허물어지면서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생명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협업도 활발해졌습니다. Donc on retrouve ces innovations partout, en fait, parce qu'elles sont issues de quelque chose qui est profondément grenoblois. C'est cette curiosité et cette envie de se mélanger, de se rencontrer, beaucoup plus marquée, cette capacité de travail collectif, que dans d'autres villes françaises où on va retrouver des silos entre le champ politique, le champ de l'industrie, le champ des notables locaux. Ici, vraiment, il y a cette alchimie. 쇠락의 공업 도시에서 유럽 첨단 산업의 거인으로 탈바꿈한 그레노블. 창원시는 창원 국가산단 미래 50년의 롤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인 오늘은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 함양이 영하 2도, 거창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신다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6도, 창녕과 함안이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8도, 김해가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도, 합천과 사천이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8도, 함양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그제 소형 모듈 원자로 예산 330억 원 등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7개 항목 1,8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내 원전 업체의 60%가 집중된 경남에선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계획으로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예산 삭감이 실행될 경우 다시 침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예결위 심사에서 경남의 원전 관련 예산을 되살릴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의사인 한 교수가 간호사에게 수년 동안 구애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지난달 KBS 보도와 관련해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이 최근 해당 의사의 겸직을 해제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달 초 특별인사위원회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도 의과대학 소속인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남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 이송과 진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토론회가 어제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김영수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실장은 거창권과 통영권에서 심내혈관 질환 응급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경남 서부권 뇌졸중 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재전원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지역별 필수 보건 의료의 연구 활성화와 응급의료 취약지 파견 진료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어제 창원 레포츠파크에서 학생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 경남 학교 예술교육 대축제 하나의 울림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40여 곳과 경남 유스 오케스트라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김해 분성초등학교의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여러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